호황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 남자입니다. 부모님이 대기업의 사업가나 슈퍼 부유한 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호황에게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제공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유일한 아들인 호황은 항상 특별하게 대우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결정, 대학 선택부터 개인적인 취미까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호황의 외모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뚜렷한 얼굴과 키가 큰 몸매 덕분에 그는 어디서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는 뛰어난 학생일 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처럼 생긴 외모 덕분에 만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여자들의 눈에 띄는 왕자님이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아들인 그는 가족의 기대에서 오는 압박을 항상 받았습니다. 특히 결혼 상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뿐만 아니라 명문 가문에서 온 사람과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호황의 부모님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잘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야 해. 서로 잘 맞고 함께 미래를 쌓아갈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이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해라. 이러한 말들은 매일 듣는 것은 아니지만 호황의 마음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고 그의 정신적으로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호황과는 달리 리에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리엔의 어머니는 구리와 철을 수집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는 사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않거나 무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열심히 일하며 두 딸이 공부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리에는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밝은 눈과 사랑스러운 미소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강한 자신감과 의지력으로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항상 성적이 우수하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정 경제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가정이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었지만 리에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에서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머니를 이야기했습니다. 리에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항상 행복해요. 어머니는 가장 강하고 존경받는 여성입니다. 호황과 리에는 학교에서 주최한 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 행사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두 사람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호황은 리엔의 웃음과 일에 대한 열정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리엔도 호황에게서 다가가기 어려운 외모와는 달리 친근하고 진실된 성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고 여러 차례 함께 일하며 그들의 관계는 점차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깊은 대화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호황은 리엔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리엔은 호황의 진실됨과 일에 대한 열정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엔의 가정 환경과 호황의 가정에서의 기대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호황과 리엔의 사랑은 도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호황이 친구들에게 리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호황이 더 좋은 가정에서 온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너는 잘생기고 부유하고 뭐든지 가질 수 있는데 왜 가난한 집안 출신 여자랑 사귀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은 호황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호황의 부모님도 리엔이 가난한 집안에서 왔다는 사실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호황의 어머니는 리엔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쓰레기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 결국 너만 고생해. 그녀와 결혼하면 우리 가족은 모두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거야. 이런 비난의 말들은 호황을 갈등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리엔을 진실된 사랑으로 좋아했지만 가족과 사회의 압박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리엔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지만 가족을 대할 때는 마치 그들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호황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 시점이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향후 도전들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직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후 호황은 리엔을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만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리엔을 만나면 처음의 편견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호황은 리엔을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이 그녀의 좋은 점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리엔은 다소 조심스러워했지만 호황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호황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그대로 있어. 나는 내가 소박한 점이 좋아. 리엔은 간단하고 우아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호황의 친구들이 보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몇몇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리엔은 뭔가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 리엔, 호황이 너에 대해 많이 말했어. 그룹의 한 친구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후 다른 친구에게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기억나? 그 미가 얼마 전에 호황에 대해 물어봤다고. 그녀는 명문 학교를 졸업한 후 큰 은행의 사장 딸이래. 정말 능력 있고 예쁜 여자인데 누가 안 좋아하겠어? 모두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호황과 미는 예전에 알던 사이였지? 정말 아쉬워. 두 사람이 커플이라면 얼마나 잘 어울렸을까? 하지만 이제는 리엔이 있잖아. 이 말은 별거 아닌 듯하지만 리엔에게는 자신이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비교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침울해졌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마 바쁘겠죠? 호황이 내가 아주 독립적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바쁘니까 가끔은 좋을 수도 있어. 연애에 간섭하지 않아서. 이런 말은 리엔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철 장사를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와 제 언니가 자립적으로 자랐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잠시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호황은 리엔의 미소가 어색하고 그녀가 느끼는 불편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리엔의 어깨에 손을 올려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카페를 떠날 때 리엔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멀리 있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호황은 그 침묵을 깨며 사과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라서 리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니란 걸 알아요. 다만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닐까 걱정돼요. 호황은 리엔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넌 충분히 좋아, 리엔. 너는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야. 나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리엔은 고개를 돌려 호황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내가 조금 더 익숙해져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만남은 리엔의 마음속에 조용히 상처를 남겼고 호황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 호황은 자신이 리엔에게 느끼는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리엔을 완전히 자신의 삶에 들여오고 싶었고 그것은 그녀가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호황이 그런 말을 꺼내자 리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너를 집에 데려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 호황이 말하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리엔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습니다. 호황, 지금이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도 알잖아. 너희 친구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걸 부모님은 더 까다로울까 봐 걱정이에요. 호황은 리엔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알아. 내가 걱정하는 거. 하지만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부모님이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해. 그들이 이해할 거라고 믿어. 리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은 너와 많이 달라. 친구들 만났을 때 이미 느꼈잖아. 내가 너와 잘 맞지 않는다고. 나도 걱정돼서 내가 너를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싶어요. 아니야, 리엔. 넌 절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호황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바뀔 거야. 리엔은 호황의 눈빛을 보며 그의 결단과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부모님과 나 사이에 두게 되면 어떡하죠? 호황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리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면 돼. 걱정하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잖아. 우리는 그냥 진심만으로 충분해. 리엔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호황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었고 만약 그녀가 이것을 피한다면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하지만 호황, 만약 내가 할 수 없으면 너는 나를 탓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호황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믿어줘서 고마워. 리엔은 호황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희망과 불안이 엇갈렸습니다. 그녀는 다가올 만남이 단순한 첫 만남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에 대한 큰 시험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편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존심을 지키며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호왕 가족의 대저택은 고급스러운 동네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고 정돈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금색 포인트가 있는 큰 검은색 철제 대문이 있습니다. 리에는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과 함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이 호왕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고 그 세계는 그녀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왕이 다가와서 리엔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어. 그저 너를 더 잘 알게 되면 돼. 너만 그대로 있어. 리엔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내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가 그 화려한 집 안으로 들어설 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에 묻혀 자신이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값비싼 그림들과 정교한 자개 장식이 된 나무 의자들, 그리고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리엔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간단한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왕의 어머니는 권위 있는 모습의 고귀한 여성으로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청록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차가운 시선이 리엔을 위아래로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리엔의 간단한 신발과 가벼운 드레스를 응시하며 멈췄습니다. 리엔, 너가 리엔이니? 호왕의 어머니가 말했다. 입가에 약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응, 꽤 예쁘네. 그런데 호왕, 너는 여자친구가 집에 처음 올 때 옷을 좀 더 신경 써서 입으라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다음에는 꼭 기억해라. 리엔은 잠시 멈칫했다. 가방끈을 손에 쥐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준비하려 했어요. 호왕의 어머니는 대답 없이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제 집에 들어가자. 계속 밖에 서 있지 말고. 식사가 차려졌다. 긴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정성스럽고 화려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리엔은 손도 대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호왕 어머니의 냉랭한 시선은 마치 그녀가 뜨거운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리엔, 너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호왕의 어머니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뚜렷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리엔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공손히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두 딸을 키우며 폐지를 모으는 일을 하셨어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호왕의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술을 살짝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은근히 비꼬는 듯했다. 아, 그렇구나. 힘든 일이겠네.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지만 호왕, 너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은 오랫동안 명성을 쌓아왔어. 이제 너가 결혼을 하면 사람들은 여자 쪽 가족도 보고 평가할 거야. 나는 내가 잘 맞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잠시 멈추며 마치 의도적으로 침묵을 만들 듯 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너, 미 기억나니? 그 애, 해외에서 석사 졸업하고 대기업 회장의 딸이야. 얼마 전에 내게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보내줬지. 나는 그런 건 필요 없지만 그 애는 정말 잘 배려하고 예의도 바르지. 리엔은 왼손으로 젓가락을 꽉 쥐었다.
호황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리에는 어머니가 자신과 호황 사이의 환경 차이를 은연중에 비추며 호황을 위해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의 가정을 이용하려 할 뿐이지. 폐지 줍는 집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호황, 너는 이 여자랑 결혼하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봐. 나는 너를 위해서만 걱정하는 거야. 호황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마치 리엔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리엔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슬프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호황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며 분명하고도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출신은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은 가정의 배경이나 비싼 선물로 측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분이시고, 저는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식탁은 고요해졌다. 호황은 당황한 듯 보였고 리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손을 뺐다. 그녀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호황은 일어나서 리엔을 옹호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머뭇거렸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리엔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요. 그녀는 다른 누구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좀 더 너그럽게 대해 주세요. 호황의 어머니는 즉시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호황,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만약 너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대해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봐. 나는 단지 가문의 명성을 지키고 싶은 거야. 너는 이해하겠지? 리에는 일어나서 슬프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눈빛으로 호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엔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호황, 나는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 기대했지만 아마 그 기대가 잘못된 것 같아. 만약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리에는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고 식탁을 떠났다. 그녀가 나가면서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의 자존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엔이 떠난 후 호황의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봐, 저 아이가 그렇게 어른들과 맞서다니. 만약 내가 그 애랑 결혼하면 나중에 사람들 아무도 안 넣고 무시할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런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호황은 일어나려 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 애 따라가면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말했잖아. 그런 가정에서 온 아이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내 위치를 잊지 마. 호황은 어머니를 바라본 후 리엔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발은 마치 묶인 것 같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도 리엔을 지킬 힘도 없었다. 리엔은 큰 물을 지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자존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스스로 다짐했다. 내가 가난할 수는 있지만 자존심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존중받지 못한다면 나는 이 관계를 계속할 필요 없어. 집 안에서는 호황이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했다. 그는 리엔을 사랑하지만 그녀를 지킬 용기가 없었고 그로 인해 이전보다 더 큰 수치심을 느꼈다. 리엔이 떠난 후 집 안은 넓고 텅 빈 느낌이었다. 그러나 호황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리엔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상처받고 실망한 눈빛이 계속 떠오르며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수 없었던 무력감과 가족,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짓눌렸다. 그날 저녁, 호황은 친구들과 함께 자주 가던 커피숍에 모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 싶었다. 리엔이랑 나 아마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호황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반대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인 광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호황,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진짜로,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뭘 부족해서. 넌 선택지가 얼마나 많은데. 좋은 가정에서 온 여자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예를 들어, 네 같은 애는 완벽하게 가정도 좋고 학력도 훌륭해. 왜 굳이 리엔 같은 애랑 얽힐 필요가 있어? 호황은 멈칫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른 친구인 푹은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내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생각해봐. 가난한 집안의 리엔 같은 애는 결국은 상류층에 가고 싶어 할 거야. 누구나 인생을 바꾸고 싶지. 하지만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 맞아. 광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리엔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그냥 아내 한 명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마 가정의 부담도 함께 짊어지는 거야. 그녀네 집은 중고 물품을 팔고 살아가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친구들의 말은 호황의 마음을 짓누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아프게 느껴졌다. 호황은 항상 리엔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고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과 비교는 점점 호황 안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그는 그 의심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리엔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푹이 덧붙였다. 하지만 좋은 사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호황, 너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 너는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어. 너는 가족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 잘 생각해봐. 마이 같은 여자가 제대로 된 선택이야. 내 엄마도 마이를 좋아하지 않나? 그게 맞지 않아? 후회하지 않게 잘 생각해. 호황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눈앞에 있는 커피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말은 계속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리엔이 그도 그녀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녀가 맞았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황은 어두운 거리에서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리엔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두려웠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강할지, 아니면 자신이 이 사랑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닐지 고민하며 생각했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그날 리엔이 식탁을 떠나는 모습이 호황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슬프지만 결연한 눈빛은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무시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끊임없이 압박을 주었지만 호황은 리엔이 좋은 사람이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없게 되어 리엔의 집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사랑을 지키려면 자신의 세계를 넘어 그녀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리엔의 집은 좁은 골목 안에 있었다. 호황이 아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작은 집이었고 오래된 철 지붕이 얹어 있었으며 벽은 오래돼서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앞마당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양쪽으로 잘 놓여 있어 정성스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호황은 녹슨 작은 철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가 문을 두드렸다. 리엔의 발소리가 가볍게 들리며 급하게 다가왔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호황을 보고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다가 바로 그 후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미소가 잠깐 떠오르긴 했지만 방어적인 기색이 감추어지지 않았다. 왜, 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리엔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호황은 가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냥 너를 보러 왔어. 너의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리엔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방어적인 태도를 다시 취하며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다. 뭐 하러 왔어? 더 이상 나를 모욕하러 온 거 아니야? 너, 가족 앞에서 나한테 이미 충분히 창피 주지 않았어? 우리 집은 너 같은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그냥 돌아가. 호황은 급히 해명하려 했다. 그런 거 아니야, 리엔. 나는 널 상처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런 말을 들은 걸 알게 된 건 내 잘못이야. 리엔은 호황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왔는데 너 왜 이렇게 말하니? 리엔,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 마. 두 사람은 돌아서며 리엔의 어머니는 손에 먼지가 조금 묻어있는 채로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어깨가 헤어진 낡은 옷을 입고 마른 몸매지만 다정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너는 리엔의 친구지, 맞지? 들어와서 앉아. 집은 좀 가난해서 특별한 건 없지만 손님이 오면 소중하다. 그녀는 솔직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리엔은 조용히 문을 열어 호황이 뜰로 들어오도록 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를 밖에 계속 서 있게 할 수는 없어. 호황은 작은 문을 지나며 집안의 공간에 시선이 즉시 끌렸다. 낡은 물건들, 흠집이 난 나무 테이블, 가지런히 놓인 몇 개의 플라스틱 의자들.
모든 것이 간소할 정도로 단순해서 그는 당황했지만 그 안에서 질서와 청결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호황의 시선은 집안의 작은 세부 사항들에 닿았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액자, 문 밖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 색칠된 몇 개의 조리 도구가 놓인 부엌 테이블. 모든 것들이 리엔의 가족이 겪어온 힘든 시간과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앉아, 너 앉아. 리엔의 어머니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 호황에게 앉으라고 했다. 리엔, 친구에게 물 좀 가져다 줘. 리엔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들고 나와 테이블에 놓은 후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호황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리엔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너무 미안해. 집이 가난해서 대접할 게 없지만 리엔과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항상 그 아이에게 친구는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거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호황은 급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다른 이유로 여기 온 게 아니라 리엔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리엔을 정말 좋아하고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리안은 돌아서서 황의 말이 정말 진심인지 살펴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황,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맞지 않아. 모든 게 너를 더 부끄럽게 만들 뿐이야. 황은 결의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리엔, 지금은 믿지 못할지 몰라도 내가 진심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리엔의 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란 기색이 엿보였지만 동시에 숙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한 후 리엔의 어머니는 일어나서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듯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리엔에게로 돌아섰는데 그녀의 눈은 부드럽지만 다소 진지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사세요. 집에 손님이 왔어요. 당신 친구가 배고프게 지낼 수는 없어요. 제가 집에 남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해주세요. 리안은 황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그가 정말로 머물고 싶어 하는지 묻는 듯했다. 그러자 그녀는 일어나서 마지못해 바구니를 가져갔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 나는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 황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기 남아서 그 사람과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리엔이 나가자마자 그녀의 엄마는 일어나서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어. 앉아서 쉬고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집 뒤로 가서 남은 병과 항아리를 정리할게. 일찍 끝내서 점심을 준비할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황은 진심으로 말했다. 리엔의 엄마는 잠시 놀랐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너 같은 부잣집 꼬마가 이런 짓을 하다니 더러워지는 게 두렵지 않아?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나가서 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도울 수 있어. 황은 리엔의 어머니를 따라 집 뒤로 갔다. 마당의 작은 구석에는 오래된 병,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황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리엔의 어머니는 일하는 동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 종류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팔 때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이 직업은 수입이 많지 않지만 노력하면 리엔과 자매들이 공부하기에 충분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제가 버는 돈이 정직하다는 점에서 자랑스럽습니다. 황은 주의 깊게 듣고 손도 플라스틱 병 하나하나를 집어 올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엔의 어머니의 말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던 편견에 대한 망치질과도 같은 일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말씀과 친구들이 생각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그저 삶을 바꾸기 위해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할 뿐이야. 쓰레기 수거원은 어떤 성격일까? 누가 알겠어? 황의 마음에 의심의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리엔의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가 노력하면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황은 지갑을 꺼내서 몰래 250만 동 지폐를 꺼냈다. 그는 일부러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부주의한 척하며 리엔의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곧바로 옆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삼촌, 저는 좀 피곤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쉬어도 될까요? 황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지러움을 떨치듯 손으로 이마를 살짝 쓰다듬었다. 리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하면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힘든 일에 익숙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황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리엔의 어머니를 잠깐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플라스틱 병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황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옳지 않은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시간은 분 단위로 흘렀지만 마치 몇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황은 마당에서 느린 발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리엔의 어머니가 문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황이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2장의 지폐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 황 앞에 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황, 이거 내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떨어졌을 거야. 다행히 내가 주워서 가져왔어. 그렇지 않았으면 바람에 날아갔을 거야. 황은 리엔의 어머니 손에 들린 2장의 지폐를 보며 목이 메어졌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솔직함과 성실함은 그에게 부끄러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 너무 조심성이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왕은 돈을 다시 손에 쥐고 어머니를 직접 쳐다볼 수 없었다. 리엔의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고왕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의심은 즉시 사라졌다. 그는 리엔의 가족이 가난하지만 그들만의 품위와 정직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엔의 집에서 돌아온 후 고왕은 그날 겪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다. 리엔의 어머니가 병을 하나하나 주워가는 모습, 그녀의 진지한 말과 정직함이 고왕에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했다. 그는 어머니와 대면하여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의 생각을 바꾸고자 했다. 엄마,
나 리엔 집에 다녀왔어. 고왕은 어머니가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고왕의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차를 내려놓았다. 차갑게 대답했다. 거기 왜 갔어? 내가 말했잖아. 그 아이랑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고왕은 깊게 숨을 쉬며 침착하려 애썼다. 엄마, 리엔과 그녀의 가족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녀의 어머니는 강하고 성실하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절대 남의 것을 훔쳐가지 않아. 나는 그걸 확실히 봤어.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 고왕의 어머니는 비웃으며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왕, 너 너무 순진해. 몇 마디 좋은 말과 작은 행동들이 너를 믿게 만들겠다고? 내가 말해줄게. 그 집은 너를 이용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네가 너한테 더 잘 맞아. 네는 똑똑하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볼 줄도 알아. 지난번에 어머니께 그 명품 가방도 선물했잖아.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며느리야. 고왕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박했다. 나는 미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리엔이야. 그녀는 부유하지 않지만 진심을 다하고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 고왕의 결단력은 어머니를 화나게 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고왕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아이랑 계속 연락한다면 내가 내 월용돈을 전부 끊을 거야. 내가 보고 싶어. 내가 가족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지. 고왕은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의 말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그에게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어머니의 압박을 견뎌내고 리엔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고왕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스스로 살아갈 거예요.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리엔과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걸 어머니께 증명할 거예요. 고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리엔의 집으로 가서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리엔과 그녀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고왕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들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어머니, 리엔, 저 방금 어머니와 대화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결혼할 사람은 리엔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고왕은 리엔의 어머니와 리엔을 향해 결연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리엔의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고왕, 어머니는 내가 리엔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너희는 맞지 않아. 나는 내가 리엔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함께 살아보면 그 차이들이 큰 장애물이 될 거야. 리엔도 말문을 열었다. 피곤한 기색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왕, 내가 내 진심을 알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어머니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아. 나는 내가 나와 어머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고왕은 리엔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리엔, 나는 내가 걱정하는 걸 알아.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는 아이가 아니야. 나는 내와 함께 우리만의 삶을 만들고 싶어. 어머니께는 내가 리엔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거야. 리엔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고왕,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어머니께 사과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의 동의 없이 모든 일이 더 힘들어질 거야.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 고왕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제 결정이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리엔을 돌보고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려는 거예요. 리엔은 고왕을 바라보며 눈빛이 반짝였지만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정말 확실해? 고왕은 리엔의 손을 꽉 쥐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다. 확실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결국 리엔과 그녀의 어머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동의했다. 고왕은 자신의 결정을 확고하게 믿으며 떠났다. 그는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고 성숙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고왕의 어머니는 리엔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고왕은 그들의 사랑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할 결심을 했다. 고왕과 리엔은 가족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고왕은 익숙한 대저택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그가 평생 가족의 보호 속에서 살아온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안전한 구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그동안 모은 적은 돈이 들어 있었다. 리엔의 집 근처에 고왕이 빌린 작은 원룸은 겨우 12스퀘어미터로 낡은 침대와 오래된 책상, 먼지가 쌓인 선풍기 하나만 있었다. 그 방은 가난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고 차와 이웃들의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첫날 밤, 고왕은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고왕은 리엔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너는 여기서 자라면서도 잘 지내는데 나도 적응해야겠지. 리엔은 그를 보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다. 너는 이런 걸 할 필요 없다고. 고왕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너를 선택했고 이 길을 선택했어. 만약 도전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처음 몇 주 동안 고왕은 정말 힘들었다.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돈을 관리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더 이상 집사들이 준비해주는 맛있는 식사가 없고 이제는 리엔이 가르쳐주는 간단한 음식들에 적응해야 했다. 일주일 내내 계란만 먹었어, 리엔이 말했다. 고왕은 농담을 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삶은 채소나 먹자. 내 생활에 온 걸 환영해, 고왕이 대답했다. 하지만 고왕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작은 불편함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누군가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또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 부잣집 아들은 왜 이런 곳에 살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이런 수군거림은 고왕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지만 그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동기로 삼았다. 조금 남은 돈을 가지고 고왕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물건을 주문했다. 그것은 가전제품 중 일부였으며 고왕은 그것들이 쉽게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 비즈니스에 대해 뭐 알고 시작하는 거야? 리엔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 모두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거야. 고왕이 대답하며 얼굴에 걱정을 숨기려는 듯 웃었다. 내일 고왕은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고객을 어떻게 찾는지를 배웠다. 늦은 밤이면 그는 작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다음날 아침에 직접 배송하러 갔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고왕은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며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그의 옷은 흠뻑 젖고 신발은 진흙에 묻혀 있었지만 그는 고객을 만나면서도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너는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리엔이 고왕이 돌아왔을 때 차가운 몸으로 들어오는 그를 보며 말했다. 모든 걸 잘해야지. 고왕이 대답하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고왕의 두 번째 물건은 품질에 문제가 있어 고객들이 모두 반품했다. 고왕의 자금은 거의 다 날아갔다. 그날 밤, 고왕은 작은 방 한가운데에서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리엔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에게 사과하러 가면 어떨까? 엄마가 이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고왕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가 떨렸다. 안 돼.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 길을 선택했어. 지금 포기하면 나는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리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고왕 옆에 앉아 그를 지지하며 함께 있었다. 고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는 이전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물건을 신중하게 고르고 재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배우기 시작했다. 몇 달의 노력 끝에 고왕의 비즈니스는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고왕은 얼마 후 일정한 돈을 모은 뒤 리엔과 함께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연회는 없었고 단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만 있었다. 고왕의 어머니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고왕의 행복을 더 이상 방해하지는 않았다. 1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왕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회사가 사기를 당해 파산했다. 큰 집은 몰수당했고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왕 씨의 어머니 회사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은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녀의 큰 집과 그녀가 평생 모아온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습니다. 한때 권력과 화려함으로 유명했던 고왕의 어머니는 이제 망가져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고왕의 작은 원룸 앞에서 고왕의 어머니는 망설이며 손을 떨며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예전에는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지금 그녀는 수치스럽고 창피함만 느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그토록 막은 아들에게 의지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문이 열리자 고왕은 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잠시 놀랐지만 곧 그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밖에 서 있지 마세요. 고왕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서는 리엔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왕의 어머니를 본 리엔은 잠시 놀랐지만 곧 다가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들어와서 쉬세요.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고왕의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리엔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예전에는 그녀를 경시하며 단지 가족의 재산을 노리려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리엔은 그녀를 작은 집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고왕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시선은 피하며.
리에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언제나 호황의 어머니예요. 우리는 항상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초기에는 고왕의 어머니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적게 했고 리엔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다. 부끄러움이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고 예전처럼 고압적이지 않았다. 리엔은 여전히 그녀를 세심하게 돌보며 간단한 식사부터 그녀가 거절했던 약물까지 챙겨주었다. 리엔의 진심은 점차 고왕의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리엔이 고왕의 어머니의 피곤한 다리를 마사지해주자 고왕의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리엔, 너 나를 미워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대했을 때? 리엔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어머니도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만 바랄 뿐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한다면. 리엔의 대답에 고왕의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경시하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느 날 아침, 고왕의 어머니는 먼저 리엔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리엔, 내가 잘못했어. 너와 너의 가족에게 했던 일에 대해 사과할게. 나는 편견에 눈이 가려져 있었어. 너는 정말 호왕에게 필요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어. 힘들 때 나를 버리지 않은 것에 고마워. 리엔은 그저 웃으며 답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과거를 다시 들먹일 필요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고왕의 어머니는 리엔의 어머니에게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반성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예전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경시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리엔 같은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리엔의 어머니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 아직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두셔서 최신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호왕과 리엔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고왕의 어머니는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재정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시장 확장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호왕과 리엔의 사업은 점점 더 강력하게 성장했다. 1년 후, 호왕과 리엔은 단지 생활을 안정시킨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고왕의 어머니의 통찰력과 두 사람의 끈기로 그들은 가족 경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전에 소유했던 것들을 뛰어넘었다. 고왕의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행복은 부나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고왕의 어머니와 리엔의 어머니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두 여성은 자주 만나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왕의 어머니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대신 사람들의 가치가 처한 환경이 아닌 그들이 사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가족 모임에서
고왕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예전에는 출신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인격과 노력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 이야기로 모든 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황과 리엔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포용과 가족의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이 되었다. 인간적인 교훈. 인간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인격과 노력에 있다. 이 이야기에서 리엔과 그녀의 어머니는 가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며 자존심을 지켰다. 이는 인간의 가치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진정한 사랑은 편견과 도전을 넘어서야 한다. 호황과 리엔의 사랑은 단순히 환경의 차이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황의 결단력과 리엔의 포용력은 사랑이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성장은 책임을 지는 것에서 온다. 어린 시절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 호황은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운다. 성장은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자신이 내린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에서 비롯된다. 포용과 용서가 화합으로 가는 길이다. 리엔과 그녀의 어머니는 고왕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의 포용력은 고왕의 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더욱 화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편견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유대가 핵심이다. 고왕의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제 물질적 재산과 명성보다는 인간관계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변화는 우리가 편견을 버리면 가장 진실된 가치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수를 바로잡는 곳이다. 갈등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가족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고왕의 어머니는 실패 후 호황과 리엔의 포용과 지지 덕분에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었다. 가족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고 성장하는 곳이다. 행복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함께하는 노력에서 온다. 이 이야기는 행복이 물질적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합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황과 리엔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훌륭한 삶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사랑과 노력은 모든 제약을 넘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투탄에게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